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화는 자기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든 그러든 간에 자기에게 동의해 주는 사람하고 말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갈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어째서 이런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거울에 비춰보면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만은 내가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본다면은 보여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이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기를. 그거는 우선은 나한테 위로가 될는지 몰라도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를 객관화하라. 이 말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여간 괴롭지 않아요, 사실. 직면하기란. 우리가 이제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어요. 네? 마음속에는 별 잡다한 생각들이 다 있는 거거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창피해서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단점을 내가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한 용기가 있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내로남불이라는 그 신조어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안 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탓을 다른 사람한테 하잖아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이거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게 나를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모면하는 거지. 잠깐은.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대화를 하자면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친구라든지 또 이제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를 객관화해서 보도록 만들어주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분도 또 자기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죽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설령 객관적이지 못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여기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어려운 이 얘기가 되겠지만은 자기를 뽑아서 멀찌감치 두고 나를 한번 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한번 써보세요. 나의 당신. 나의 당신이라고 그러면 당신이라면 대상관계잖아요. 그건 대상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부를 때 객관화된 나를 보는 건 나의 당신이라. 그건 오영진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이제 극작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쓴 작품 중에 나의 당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나는 그걸 처음에 읽어볼 때 나의 당신 그러니까 나의 애인이라든지 나의 부인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 읽어보니까 나의 당신 하는 당신 역시 나예요. 근데 나와 뭐가 다른가? 객관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나지만은 밖에 끄집어내 놓은 나니까 객관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나의 당신, 당신이랑 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객관화해보는 습관을 항상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규칙이 있겠어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하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내가 수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랬어? 아, 그랬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그 다음 얘기를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에 금방 그거는 말도 되도 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상대방의 말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상대방에게 전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같은 주제를 놓고 비슷한 감정을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하고 합의하는 거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이래 막아버리면 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나를 찾아온 그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고부관계에 굉장히 그 감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요즘은 뭐 고부관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적은데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내가 뭘 물을 겨를도 없어요. 시어머니 욕을 하느라고 화풀이를 하느라고 시어머니는 이래서 나한테 학대를 했고 시어머니는 이래서 나한테 싫고 이런 이유를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대면서 1시간 내에 얘기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랬었군요 하고 계속 들었어요. 그랬었군요 해야 그 다음 얘기를 또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쌓였던 거라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끄집어내고 같은 얘기라도 계속 그렇게 이제 한 달을 넘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하다가 내용이 똑같으니까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시어머니라면 당신에게 학대한 게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좀 이제 자극을 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하고 또 이어가요. 이어가도 똑같은 말인데 또 내가 인내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와서 이제는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죠. 처음 했던 얘기 그걸 계속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도 대단하지만은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체득한 자기 객관화예요.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하는 자기 자신도 시어머니 못지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자기 객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화라는 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해드린 말인데 자 우리가 만나서 대화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도 있고 내 성격도 있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좋은 소리로 합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화하다가 싸우는 일도 많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좋은 것은 접근시키고 이질적인 것은 그걸 뜯어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양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시비하자고 맨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즐겁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치료자가 환자 대해서 하듯이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